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 우리는 이제 균형의 이동의 원인과 균형이 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감소했을 때, 공급이 증가했을 때, 공급이 감소했을 때, 각각의 원인과 그 결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죠?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훨씬 더 잡찾기가 쉬워지죠. 일단 수요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고, 공급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고, 공급, 수요와 동시에 변화한다는 거가 12가지예요. 아까 16가지라는데 왜 12가지야? 알 수 없음.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케이스는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보면, 수요만 변했대요. 그럼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수요 곡선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기존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된다. 맞나요?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균형 가격은. 균형 수량은 어떻게 됐나요? 균형 수량도 증가했죠? 두 개 다 증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격은 올랐고 양도 증가했고. 쉽게 그릴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가 됐다.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균형점 여기에서는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의 감소가 있다면 가격, 균형 가격 하락, 균형 수량 감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림으로 그리면 빨라집니다. 답 찾는 게.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도 마찬가지니까 균형 상태에서 일단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된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는 거죠. 네.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증가하고 양은 감소하는 거죠. 결과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념으로 이해했을 땐 그랬잖아요. 공급의 감소다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서울시의 주택수가 재건축으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멸시시켜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줄어들었다. 그런 공급의 감소. 그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개념으로. 네. 그림으로 이해하면 뭐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릴 거 없이 바로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래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했을 때요. 이 경우에도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빠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수요 공급이 이제 균형 상태래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때 하고, 두 번째,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때, 세 번째, 수요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클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 그렇죠? 네.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이 상태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결과를 그리기가 쉽다.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이 정도가, 여기 정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같게 늘어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증가하니까 양은 확실하게 증가한다. 예, 금방 그림으로 그리면 답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네. 이거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경우. 그때는 폭이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면 가격은, 균형 상태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균형 가격 불변이고 균형 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증가니까 양은 확실하게 증가한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림으로 그리면 일단 수요의 증가가 많으니까 오른쪽 왼쪽 수요 곡선은 오른쪽 폭이 크다. 그러나 공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맞나요? 그러면 노란선끼리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다? 가격은 올라갔고 양도 증가했다. 가격은 증가했다. 가격은 상승했다. 양은 증가했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되게 되겠죠. 네. 자, 또 이번에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를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균형량은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다? 공급이 훨씬 더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에서는 가격은 하락한다 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의 증가가 훨씬 더 크니까 수요는 조금만 증가하고 폭은 작게 오른쪽으로,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나타나는데 이 폭이 많이,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 양은 증가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돼요. 예.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예, 다 아는 얘기지만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자, 그러면 이 가까이 케이스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가까이 케이스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5번을 해볼까요? 5번?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의 첫 번째 케이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먼저 P, Q 써놓고 여러분이 X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출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수증.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공급은 감소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측으로. 공급, 감소. 그런데 그 폭이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이 폭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고정. 그러나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케이스예요? 우리가 시나리오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의 증가. 인구는 엄청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예, 멸실로 재건축해가지고 멸실이 됐대.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가 또 동일하면 시장은 이게 동일한 정도라면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 거래량 자체는 동일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양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초과 수요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일종의 폭등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수요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주택수는 줄어들었으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X 그려놓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큰 케이스죠. 수증, 공감 있는데 수증이 더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의 증가는 많이, 맞나요? 네. 공급의 감소는 적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기존의 균형점은 여기.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항상 양은 어디로 쫓아간다? 증가가 더 크다면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개념의 이해를 하면서 양은 증가. 수증, 공감 이렇게 되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죠. 네,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이때는 가격은 상승.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고 그림으로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답을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고. 자, 또 세 번째 X 이렇게 써놓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가 더 클 때 케이스죠. 네. 공급의 수요의 증가는 어떻게? 조그맣게, 조금. 그러나 공급의 감소는 많이. 흰색으로 그려야 돼. 여기 새로운 균형점, 기존의 균형점.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양은 감소하고. 그렇죠?
그럼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감소 증가, 감소폭이 더 크니까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따라서 가격은 상승.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이 지금 이 케이스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4번, 5번 케이스 꼭 4번, 6번 케이스는 여러분이 꼭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1번.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대요. 하나만 움직인 거죠? 네.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다? 수요는 줄어들어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니까 양은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감소니까 양은 감소. 무조건 감소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불변 공급 감소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죠. 예? 공급만이 줄어든 거잖아.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 균형 가격은 하락했으니까 틀렸다. 양은 감소. 이거는 맞는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된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답을 하나씩 하나 찾아 나와야 되고 이런 형식식으로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년. 자, 공급은 불변이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양은 어디로 쫓아간다? 증가하는 쪽으로. 양은 증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증가한다. 가격은 상승. 맞네. 양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렸다. 3번. 수요 공급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거 이제 나왔네. 이건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동시에 증가한대. 근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수증, 공증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다? 수증보다 공증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증가니까 양은 뭐다? 증가, 양은 증가. 가격은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따라서 가격은 하락. 그런데 양은 증가 맞네. 가격은 상승 X.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찾아야만 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찾아야만 합니다. 자, 또 4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대. 수감, 공감. 두 개 다 모두 감소니까 확실한 건 양은 감소. 가격은 수감이 더 감소폭이 공급 감소보다 더 크대.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감소. 둘 다 감소됐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대.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 맞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네. 5번은 당연히 틀렸을 텐데 5번도 해보면 수증, 공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더 크다니까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쪽으로 큰 쪽으로 가야죠. 예, 양은 증가. 그 다음에 수증 공감이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래량은 감소 X 상승. 자, 그러면 4번 이거 이제 이거 그림으로 빨리 할 수도 있겠어요? 1번은 어떻게 돼? 이렇게 X 써놓고 공급은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금방 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1번, 2번은 쉬우니까 금방 안 그려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빠른데 4번, 5번 이런 식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건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답을 맞춰보는 게 좋겠죠. 예, PQ 이렇게 X 딱 써놓고 나오자마자 자, 동시에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니까 수증, 공증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증가 조금, 공증은 많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다음 네 번째 거는 또 X 딱 써놓고 수감, 공감인데 수감, 공감이
공간보다 수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수요의 감소는 왼쪽 오른쪽 왼쪽 공감은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가격은 하락 양도 감소 둘 다 감소니까 네. 그렇게 금방 찾아서 답을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꼭 해보시라고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 그게 요령입니다. 확인사살 그래프로. 자,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도 매년 한 문제가 동일한 개념이다. 자, 기존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Q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P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냥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서로 P하고 Q하고 자리 바꾸면 QD는 40 더하기 빼기 P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첫 번째 수요함수는 맞나요? 네, 요게 오른쪽으로 가고 Q가 왼쪽으로 가고 P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등호를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 QD는 플러스 QD 예, P는 마이너스 P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QS는 P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렇죠? Q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를 이사 갈 때는 어떻게 돼? 뒤로 뒤집어서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는 거죠. 2분의 3P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약분되죠.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나요? 네.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수요함수, 공급함수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수량, 균형, 가격 계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수요함수 주어지고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P값, Q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왼쪽 균형의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이 어느 특정 Q에서 일치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왼쪽끼리 같으니까 오른쪽끼리 같아야 된다는 식을 쓰면 40 빼기 P는 어떻게 2분의 3P 빼기 10이죠? 30 이렇게 놓고 풀면 P값, Q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P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항 정리에 의해서 빼기 30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70이 될 거고 마이너스 P 오른쪽으로 이사를 오면 2분의 5P 이렇게 되겠죠? 2분의 5P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P가 이쪽으로 오면 자 40 빼기 P는 2분의 3P 빼기 30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되시죠? 우리 이렇게 정리했어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갖다가 놓고 푼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40 빼기 30이 이사 오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30 2분의 3P 플러스 P야. 그럼 오른쪽 거 왼쪽 거 정리하면 이건 70이고 오른쪽 거 정리하면 2분의 3P 이거는 2분의 2P 같은 얘기죠? 그럼 2분의 5P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70은 2분의 5P. 이건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분의 5P는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P 값은 어떻게 구한다? 70 곱하기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해주라고 그랬죠? 예, 5분의 2.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 값을 또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하면 Q값이 나오는 거죠. 예, Q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쭉 연습 문제. 예, 그렇게 해서 P값, Q값이 만들어져.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주에 균형 하나, 요거 계산하는 거는 첫 번째 주에 배웠는데, 요거 두 개 가지고 균형 P값 구하고 Q값 구하는 거 배웠다. 변화 전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급함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급함수가 왜 바뀌었어요? 공급의 증가 혹은 감소가 있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공급의 증가나 혹은 감소가 되는 원인이 뭐야? 네? 공급의 증가 혹은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졌대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 이거 가져온 원인. 예? 아니, 우리 첫 교시에, 1교시에 계속 했던 거잖아요. 기술 달라졌다. 원자재 가격 달라졌다. 어떤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이 움직이면 항상 공급의 증가 아니면 공급의 감소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유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면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두 개 갖다가 놓고 풀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거, 요거 두 개 갖다가 놓고 풀어서 우리가 P값하고 Q값 구했듯이 이제 공급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놈하고 만나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항상 요거 기존의 균형 가격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얼만큼 변했냐? 균형 수량은 얼만큼 변했냐?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해했고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증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의 증가라면 방향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공급의 증가. 양은 증가. 양 증가. 가격은 균형 가격 하락. 이거는 우리가 금방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숫자를 직접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달라졌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죠. 자,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계산 문제 익힘장 우리가 테마 몇 번인가요? 3번에 의해서 해보면 기존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공급함수도 이렇게 있었대요. 기존의 수요함수, 기존의 수요함수, 기존의 공급함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보자. 기존의 공급함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수요함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수요함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다? 시장 수요가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수요함수가 신규 수요함수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존의 균형하고 이렇게 새로운 균형하고 각각 균형값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균형 가격 간의 차액은 얼마인가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요거 기존의 균형 가격 먼저 균형 가격을 구해야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했듯이 하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기존의 균형은 어떻게 구한다? P는 200 빼기 EQD가 있고 P는 기존의 수요함수 2P 40 더하기 QS다. 그럼 이거 고쳐야죠. 어떻게? QD는 해가지고 정리해야지 편하잖아. 일단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왼쪽으로 가고 P가 오른쪽으로 오면 EQD는 200 빼기 P가 되고 이건 다시 정리하면 QD는 2로 나눠져야죠. 200도 나눠지고 이 P도 나눠지니까 100 빼기 2분의 1 P 이렇게 수요함수가 달라집니다. 그죠? 네. 수요함수를 바꿔주고 공급함수도 바꿔줘야죠. 어떻게? QS는 40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2P 빼기 40.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수요함수하고 요 공급함수 두 개가 사귀어서 여기 자식이 나오나요? 기존의 수요함수, 기존의 공급함수니까 두 개 갖다가 놓고 풀면 우리가 균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왼쪽이 QD는 QS 어떤 특정의 양으로 동일한 게 균형이니까 균형의 조건에 따라서 왼쪽이 같으니까 오른쪽끼리 같다고 놓고 푼다 그러는 거죠. 100 빼기 2분의 1P는 2P 빼기 40.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숫자는 왼쪽으로 가고 그럼 100 더하기 40은 2P 더하기 2분의 1P. 왼쪽 정리하면 140. 오른쪽 정리하면 2분의 5P. 맞나요? 2분의 4.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4에다가 2를 더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2P라는 거는 2분의 4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2분의 4하고 2분의 2를 더하면 2분의 5P다.
자, 다시 정리하면 140은 2분의 5p. 다시 오른쪽 왼쪽 바꾸면 이런 여기 2분의 5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140 곱하기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해주라고 그랬어요. 5분의 2.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40 나누기 5니까 5, 2, 10, 45, 8. 28에다가 2를 곱하니까 56 나오겠죠? 네, 56이 나오네요. 이게 56이면 그때 균형 수량은 이거는 56으로 계산됐어. 이건 얼마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그거는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똑같다. 똑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 빼기 2분의 1 곱하기 56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28을 빼는 거잖아요. 72.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2 곱하기 56 하면은 빼기 40이니까 2, 6, 12에 112 빼기 40이니까 82. 왼쪽으로 집어넣거나 여기 얼마예요? 70인가요? 72. 그렇지. 112니까 72죠.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수요 공급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한 거니까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량은. 자, 기존의 기존의 가격은 얼마였어요? 56. 기존의 균형 수량은 얼마였어요? 72.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걸 물어봤어요? 또, 네, 신규 균형, 새로운 변화 이후의 균형을 물어본 거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 함수가 달라진 거죠. 공급 함수는 그대로죠. 공급 함수는 어떻게? EP는 40 더하기 QS 해가지고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어. 근데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됐대요? P는 200 빼기 EQD에서 이게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거 달리 변화된 수요 함수를 구해야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첫째 주에 공부를 했어요. 수요 함수가 2배로 늘어나면 수평적으로 시장 수요 함수는 수평적인 합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QD를 정리하면 EQD는 200 빼기 P, QD는 100 빼기 2분의 1P. 이 상태가 기존의 수요 함수인데 이게 2배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 2만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도 곱하기 2가 돼. 그리고 오른쪽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QD 그것을 새로운 수요 함수라고 표현하면 100 곱하기 2니까 200,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만 쓰면 이게 신규 수요 함수가 된다. 맞습니까? 네, 신규 수요 함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기존의 수요 함수 Q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2배가 증가했으니까 2배. 만약에 저기에 인구수가 10배가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 10을 곱해서 이런 새로운 수요 함수를 구해야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기존의 공급 함수와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만나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돼? 마찬가지 여기에도 QD는 QS 어떤 특정 수량에 의해서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면 왼쪽, 오른쪽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이쪽에 왼쪽은 뭐야? 20 빼기 4, 2P 빼기 40. 그렇죠? 이거 정리하면 2P 빼기 40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쪽, 오른쪽 이거하고 같다. 200 빼기 P. 그러면 어떻게 돼? 3P는 240이죠. P는 80이죠. P가 80이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80을 집어넣으면 200 빼기 80이니까 160. 균형 새로운 바뀐 균형 가격은 얼마? 80. 균형 수량은 얼마?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160. 120. 네. 그래서 지금 답은 뭐예요? 물어본 게 균형 가격 간의 차이니까 얼마? 56에서 80으로 24만큼 증가했어요. 이게 정답이겠죠? 네? 네.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같이 해봐야 돼, 같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연습장에다가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개념을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에 수요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달라졌다. 어떻게? 신규 수요함수로 바뀌었다. 기존의 공급함수는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요 두 개 각각 계산해서 결과물이 두 개가 사귀어서 아이들이 나왔어. 그죠? 두 개가 또 사랑을 해서 새로운 커플 만들어져서 또 나왔어. 이거죠. 지금 문제는 요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균형의 이동은 하트예요, 하트.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근데 이 수요함수가 이렇게 그냥 숫자로 이렇게 식을 주어지면 편한데, 지금 시험처럼 이 문제는 수요함수를 그냥 안 줬죠. 2배로 증가했어요 라고만 힌트를 줬지 식을 안 줬으니까 여러분이 그 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꼽은 거죠. 네. 결합시켜서 종합 문제식으로 나왔어요.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거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게 34회 문제니까 아까 그 예로 들었던 게 34회 문제예요. 자, 똑같대요.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 이 형태로 먼저 백지에다가 써놓으면서 있겠죠. 시장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됐대요? 시장 수요 함수가 있고, 기존에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었는데, 수요 함수는 이번에 그대로이고, 뭐가 바뀌었대? 공급 함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기존에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었고, 기존에 수요 함수가 있었어. 근데 기존의 공급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대요? 신규 공급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얘네 둘이 사귀어서 결과, 이거 차액이 얼만지 그거 계산한 다음에 1, 2, 3, 4, 5에다가 답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 기존의 공급 함수가 얼마래요? 기존의 공급 함수가 P는 3분의 2 QS 더하기 20이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대? P는 3분의 2 QS 플러스 1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둘이 사귀어서 결과, 그렇게 계산해야죠? 네, 어떻게 계산해? 자, 이 경우에는 Q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P는 다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그냥 왼쪽 거 갖다가 놓고 풀으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 같게 놓고 식을 만들면 된다. 어떻게? 3분의 2 Q 더하기 20은 빼기 Q 더하기 40 놓고 Q 값을 먼저 구하는 게 빠르다. 이때는. 네. P값 먼저 구해도 되고 Q값 먼저 구해도 되는데 여기는 각각 P는 왼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 길이 갖다가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요? 예, 이게 이쪽으로 오면 되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1이 오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은 3분의 3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40 빼기 20 왼쪽 거 정리하면 3분의 5Q 이거는 20 Q는 어떻게 한다? 20 곱하기 5분의 3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약분되니까 4, 3, 12 금방 계산이 되죠? 그럼 P는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12 더하기 40이니까 28. 둘이 사귀어서 가격은 얼마? 12. 균형 수량은 얼마? 28. 이렇게 써놓고. 또 이제 이쪽 해야죠? 한 번 더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 왼쪽 길이 같으니까 오른쪽 길이 같다고 놓고 또 푼다. 식을 불러주세요. 3분의 2Q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Q 더하기 40. 자, 여기 왜 QS, QD 뺐을까요? 어차피 QS는 균형의 조건이 이거니까 Q로 그냥 다 표시를 하면 돼.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또 Q가 왼쪽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죠? 10이 이쪽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3분의 5Q는 30이죠? Q는 어떻게? 30 곱하기 5분의 3 하면 되니까 5, 6, 30, 3, 6, 18. 아, 18이면 또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8 더하기 40 하니까 22. 아, 그래서 여기 계산되네요. 균형 가격은 18, 여기 나오네. 28에서 22로 균형량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가격은 6만큼, 양은 6만큼 감소했다.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답은 이제 한 번씩 보면 1번 아파트 공급량 증가에 따른 공급의 변화가 있었대요.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공급의 변화라. 공급이 변화인데 이 얘기가 읽어보세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공급이 증가하면 좌측으로 이동하나요? 우측으로 이동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 상관없이 그냥 틀렸다라는 문장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네. 두 번째, 기존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였어요? 12. 그죠? 다음 3번. 공급 변화 이후에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얼마? 22. 지금 이거 두 개를 서로 바꿔놨네요. 지문에서. 4번.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가 변화했대? 6만큼 증가했나요? 하락했나요? 균형 가격은 6만큼 증가했어야죠. 그 다음 5번. 균형 수량은 8만큼 증가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나요? 계산을 잘못했나요? 어디서 잘못했나요? 한번 다시 역산해 봐야 되겠네. 자, 여기 3분의 2 QS 더하기 20은 이거 하면 여기 20 맞죠? 오른쪽 20, 3분의 5 하면은 5분의 3, 4, 3, 12. 12 많고 12에서 12 맞고 아, 여기 이게 서로 이 숫자를 바꿔놨구나. 여기가 이게 10이고 그죠? 야, 여기가 28이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는 18 여기는 22 그러면은 알고 있기를 이렇게 하면 가격은 6만큼 감소 이거는 6만큼 증가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답이네요. 네, 4번이 답. 6만큼 하락하였다. 하락하였다. 네. 둘이 만나서 예, 결과물 계산하고 둘이 만나서 결과물 계산하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예, 꼭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34회. 그럼 이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문으로 나오는 형식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그거를 식을 주고 균형 가격, 균형 수량 변화 나오는 거니까 꼭 두 문제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매년. 자, 해설은 예, 그다음 PPT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 2교시는 여기서 마치시고 잠깐 또 쉬셨다가 3교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탄력성. 예, 잠깐 쉬시겠습니다.